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대 한수의 이혜린입니다. 오늘도 누구보다 빠르게 내일장을 전망해보고 또 꼼꼼하게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왠지 이름을 들으면 좀 흥이 나는 매니저죠. 엔뱅골드 김응태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너무나 잘 보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저에게 로봇 조련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후반으로 갈수록 AI가 조금 순해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오늘 각오 되셨나요? 네, 오늘 방송 전에 PD님이 오늘 좀 맵다고 하시는데 네. 한번 그 매운맛을 한번 달콤하게 한번 받아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모드를 좀 매운맛으로 했을지 순한 맛으로 좀 설정을 해주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오늘 장을 살짝 정리해보자면 정치 리스크도 있었고요.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실망감으로 좀 대장주들이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대장주에서 좀 수급이 빠져나와서 다른 쪽으로 넓게 퍼졌지 않나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이렇게 살짝 지지부진했다 면 내일장은 좀 어떨까 기대가 됩니다. 내일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일단은 오늘 장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던 삼성전자라든지 네. SK 하이닉스가 수급이 좀 줄어들면서 오히려 그 수급들이 일반 업종으로 좀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좀 지수가 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렇게 올라왔지만은 그 반대로 또 일반 업종들은 다소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오늘은 또 반대적으로 지수는 좀 놀림목이 왔지만 어느 정도에 대한 조정받았던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안에서는 상승했던 종목들이 좀 더 많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서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이 약간 좀 기대치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투심이 좀 자극하면서 내려왔던 모습이었고 또 이번 주 한 주간이 조금 슈퍼위크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이제 공매도에 대한 재개에 대한 이슈 그리고 또 이번에 정치적 리스크가 또 남아있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는 좀 해소될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수는 다소 좀 눌림목이었지만 그래도 수급들에 대한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 주간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시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 자체로 보면 조금은 지지부진했지만 그래도 조금 주목받지 못했던 섹터들이 여러 가지로 올라줬던 하루였습니다. 내일장의 흐름도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저희 지난주에 로봇을 좀 담아봤는데 그 로봇 성과가 어땠을지 성적표 화면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지난주 종목 나오고 있네요. RS 오토메이션을 저희가 담았었는데요. 매수가 21,000원을, 목표가 21,000원을 제시해 주셨고, 달성 가능성 AI 전문가는 65%를 제시를 했습니다. 결과 아쉽게도 실패가 됐는데, 이 부분 AI 전문가 어떻게 보고 있을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전문가님, 지난주 월요일 3월 18일, 화요일 18일에 RS 오토메이션을 매수했습니다. 목표가 21,000원, 아쉽게도 달성에 실패를 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결과 보십니까? 자, 지난주 김웅태 매니저님의 신의 한 수였던 RS 오토메이션, 아쉽게도 목표가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제가 65%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손절가도 터치하고 나갔는데요. 앞으로는 더 냉정하게 평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 자세한 리뷰 부탁드려요. 네, 느낌이 안 좋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지난주에 AI 전문가의 이야기를 다시 듣고 왔는데요. 그때 충분히 상승 여력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왠지 발을 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리뷰 부탁드려요. 아무래도 AI 전문가의 주력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는 네. 이제 선수 치면서 발을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그래도 저는 아직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로봇 산업들에 대한 이슈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여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런 키워드가 오늘도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는데 역시나 그동안에 한 주간의 조정을 좀 받았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순저가에서는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그래도 일단은 14,000원 언저리까지는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면서 밀리지만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추세는 반등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 로봇 종목들이 워낙에 또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조정받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좀 기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주주총회를 이어서 AI 산업이라든지 로봇에 대해서 어느 특정 기업을 인수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확장한다라는 소식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다소 좀 실망 매물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에 대한 바닥을 지지를 받아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세가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또 연계되고 있는 이제 모터제어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는 조금 더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주간은
약간은 좀 조정은 받았지만은 그래도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살아났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17,000원을 다시 한번 돌파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2만 원 언저리까지도 좀 길게 보고 반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차적으로 17,000원 그 이후의 추세 지켜보시고요.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수세도 들어왔으니까요. 목표 주가 터치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죠. 자, 그럼 이렇게 로봇에 대한 리뷰를 남겨봤는데 내일 저희는 어떤 섹터를 봐야 할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섹터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여행 그리고 오. 관광, 또 한한령에 대한 키워드 관련된 섹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이번 3분기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들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이제 비자를 면제해주겠다라고 한 소식을 다 밝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면세품들 또는 관광 상품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에 따라서 수혜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일부터 중국에 있는 이제 보아오 포럼이 내일 개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개막에 따라 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어떤 키워드를 나타낼지를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하고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중국에서도 어떻게 또 이런 경제 구축을 위해서 어떤 협력을 나갈 것인지 우리나라에서도 참여를 하고 한다라고 했지만은 그에 따라서 한한령에 대한 키워드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보면서 앞으로 한 주간에서는 이런 한한령 키워드 또는 단체 관광에 대한 이런 무비자 여건에 대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그동안에 조정을 받고 나서부터 올라왔고 엔터주들이라든지 게임주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사의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강한 것만큼 한 주간에는 조금 더 담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하는 섹터 바로 여행 그리고 관광을 뽑아주셨습니다. 뭔가 크게 묶어보자면 여행 쪽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I 전문가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전문가님, 내일장 주목 섹터로 여행을 꼽아주셨는데 AI 전문가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중국의 한한령 해제와 단체 관광객 무비자 여행 허용으로 인해 한국 여행 관련주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여행사, 호텔, 면세점 등 관련 업종의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엔데믹 이후 여행 수요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기대감이 선반영된 종목들도 있어 종목별 선별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크게 우리 흥태 매니저님께서도 꼽아주셨던 중국 수혜를 AI 전문가도 함께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최근에 기대감이 좀 많이 올라왔던 만큼 실적 면에서는 구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실적에서 매니저님 보자면 어떤 업종들 좀 주목을 해봐야 할까요? 여행 안에서도 많잖아요. 일단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네. 일단 중국인들이 얼마만큼 들어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집중을 보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오히려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인원들도 많겠지만은 그거보다도 중국인들이 얼마만큼 더 많은 인원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봤을 때 오히려 관광 상품을 판매한다라든지 아니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들 또는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카지노, 여행 상품, 호텔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또 가장 괜찮게 수혜를 받는 게 한한령에 대한 키워드보다도요. 일단은 단체 관광객들이 방문하면서 얼마만큼에 대한 소비를 할 것이냐에 대해 주목을 했을 때는 화장품 섹터들이 오히려 좀 강하지 않을까. 오히려 화장품들은 워낙에도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도 남아있으니까는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쪽을 꼽아보자면 관광 상품 그리고 카지노 외국인과 관련되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AI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꼽았을지 물어보도록 할게요. AI 전문가님, 여행 안에서도 탑픽 종목 3가지 어떤 종목 꼽아주셨을까요? 네, 여행 관련주에서 하나투어, 롯데관광개발, 감성코퍼레이션을 탑3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투어는 업계 1위로 중국 단체 관광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롯데관광개발은 제주 드림타워를 통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큽니다. 감성코퍼레이션은 패션과 여행을 결합한 새로운 사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하나투어나 좋아 보이는데요. 하나투어는 국내 최대 여행사로서 다양한 여행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단체 관광객 증가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여행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AI 전문가는 지금 세 가지 중에 하나투어, 롯데 관광개발, 감성 코퍼레이션 굉장히 다양한 섹터를 또 꼽았는데요. 저희가 최근에는 베스트 워스트를 좀 꼽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 걸려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어떤 종목 베스트로 꼽아주실까요? 우리 AI 전문가도 네. 종목을 하나만 좀 픽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뿌려놓고 이거 하나만 얻어 걸려라 하는 모습인데 네. 그러면 저도 세 가지를 좀 들고 왔죠. 일단은 저는 하나투어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AI 전문가랑 좀 다르게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한령에 대한 키워드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일단은 국내에 대한 외국인, 우리 국내자들이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수요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한한령 키워드보다도 일단은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국내 여행사보다는 오히려 관광 상품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떻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국내에서도 이제 뭐 설 연휴가 되거나 또 이번에 추석 연휴도 또 길기 때문에 물론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더 증가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뭐 실적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제가 보는 키워드는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얼마만큼은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는 약간 좀 관광 상품에서 하나투어 이런 종목들은 좀 취지에 맞지 않을까, 네. 맞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투어는 조금 더 추세를 전환되는 거 시점을 보고 접근해 보자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된다면 지금 54,600원에 마무리를 졌는데 이미 이평선 밑에서 주가가 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점에서 매수한다라고 하겠지만은 한 번 더 추세가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조심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AI 전문가는 하나투어를 베스트로 꼽았는데 우리 매니저님은 가장 워스트였다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그 무비자에 대해서는 다른 종목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그래도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노랑풍선 등 요즘에 여행 상품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 하나 중에서 하나라도 꼽자면 뭐 없을까요? 주목할 수 있는. 일단은 네 이제 모든 여행사들에 네. 대한 지금의 이슈는 한한령에 대한 키워드를 맞추다 보니까는 이제 수요가 증가될 거라는 이런 포커스로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한령의 키워드는 솔직하게 이런 주가에 대해서 가장 어필할 수 있는 거는 화장품도 있겠지만 한한령의 키워드는 엔터라든지 중국에서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는 게임 업계거든요. 게임에 대한 판권만 늘어난다라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한한령보다 한한령에 대한 가장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건데 네. 일단은 제가 보는 키워드의 관점으로서는 이 관광 여행 상품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만큼 해외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중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같은 섹터 안에서 여행이라든지 관광 테마로서 같이 묶이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지금에 대해 실적과는 별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을 유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왠지 여행사 쪽으로는 메리트가 덜하다라고 이야기를 주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중국인이 중국 관광객이 우리 국내에 들어온다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하나가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 카지노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랜드 하얏트 제주 굉장히 유명합니다. 실적에 대해서도 좋은 흐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오히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에도 수혜를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인들이 워낙에 또 많은 카지노를 활용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수혜를 받은 업종이라고도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제주도에서는 무비자 여행을 30일 동안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한시적으로 무비자 여행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관광 상품을 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이 오히려 여행 상품보다는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제주도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실적 모멘텀도 갖고 있으니까는 그 점을 조금 더 참고하시면 좋겠고 차트 흐름상도 그동안의 조정을 받고 있다가 이제 막 박스권에서 상단 이제 이평선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앞서 봤던 하나투어하고는 좀 다르게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놨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한번 장기 이평선 9,000원까지는 한번은 터치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는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내 종목 소외됐나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가격 메리트 있다라고 꼽아주셨으니까 앞으로의 추세도 지켜보시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감성 코퍼레이션입니다. 사실 아웃도어, 의류 관련된 건데요. 이게 왜 여행일까라는 좀 궁금증도 갑자기 드는 것 같아요. 왜 여행주로 꼽힐까요?
일단은 AI 전문가가 여행주로 꼽기보다는 한한령에 대한 키워드를 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성 코퍼레이션 이제 의류 브랜드를 좀 이제 패션 의류 쪽으로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감성 코퍼레이션도 중국향에 대한 이제 매장이 한 곳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될 거다라는 이제 키워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에 대한 증가량과 또는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에 대한 매출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류 패션 업종들도 반사익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한한령에 대한 키워드를 본다라면은 중국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업계가 더 넓혀질 수 있다. 지금에서는 뭐 잭스미스가 이제 여러 가지 매장을 또 설립을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감성 코퍼레이션도 이런 의류 브랜드가 좀 더 활성화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왠지 한한령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으니까요. 감성 코퍼레이션 아웃도어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